SBS와 YG 엔터테인먼트가 야심적으로 320억을 들여가지고 제작했던 조선시대를 다룬 좀비 드라마 조선 구마사가 1, 2회를 방송하고 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총 16부작으로 기획됐는데 1, 2회만 방영을 하고 문을 내렸는데 그 배경이 역사 왜곡과 또 더 나아가서 이 중국에 대한 문화들을 이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풍 음식과 옷이 나오고 중국의 사신한테 굽신거리는 이 세종대왕 중령의 모습이 나오고 이러면서 대중들이 반중 감정이 높아져서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에 대한 시청 거부 운동이 시작되고 그 광고 회사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라 하자 SBS가 이 방송을 폐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20억을 들여가지고 16부작 중에 14부까지 제작을 마친 드라마가 제대로 이 방송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자, 해외 이미 판권까지 팔고 같이 공개하고 있었는데 이제 엄청 손해가 발생했지요. YG하고 그 다음에 SBS에 716억의 시세 주가 총액이 날라갔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바라보는 부분은요, 뭐 역사 왜곡이나 드라마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최근에 한국에 있어서 뭐 가요, 드라마, 엔터테인먼트 등 각종 문화 상품이 중국 피를 많이 집어넣어 왔어요. 노래도 중국 성향이 있는 거, 옷도 드라마 속에서 각종 장면들도 결국 중국 시장이 돈이 된다고 보고 중국의 사전 동시 판매. 요즘은 이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자막 따라서 나오고 있다. 또 중국의 넷플릭스 비슷한 이 OTT에 그대로 방송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유독 심하게 얻어맞으면서 이렇게 조기 종영을 한 부분에는요. SBS가 80% 촬영을 마쳤고 제작사에 방영권료 대부분을 지급을 했는데 시청자들의 거센 퇴출 요구로 완전히 백기를 드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는 이 박계옥이라고 이 작가가 판타지물 장르라서 이 안이하게 판단했다.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이 현상이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았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터져버렸는가라는 부분에서는 그동안의 한국 사회 내부에 축적되고 있는 반중 감정이 모아서 한꺼번에 터져버렸다는 겁니다. 자, 중국이 한국의 고대사를 자국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동북공정이 있었죠. 심지어 윤동주 시인도 조선족이라는 황당한 발언까지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 이후에 한한령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연예인들이나 한국 드라마, 한국 가수 등의 활동을 제한을 했고 한국 기업에조차도 압박을 했죠. 그래서 중국이 거대 시장과 돈을 앞세워 가지고 K 콘텐츠, 문화 콘텐츠에도 문화적 동북 공정을 벌이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높았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 빈센조라는 드라마에서 송중기 씨가 중국 기업의 간편 비빔밥을 먹는 PPL 장면이 나왔다가 아주 비판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의 김치 공장에서 알몸으로 김치 담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이렇게 초래하기도 했죠. 방송, 유튜브, 게임 등에서요. 한국 문화를 교묘하게 중국이 중국 문화로 탈바꿈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복이 중국의 전통 의복을 닮았다. 이런 말까지도 최근에 했고요. 방탄소년단이 이제 이러니까 미국 패션지에서 대한민국 옷으로 한복을 가장 좋아한다라는 말까지 하게 만들었죠. 최근에 나온 한 책을 보면 중국 애국주의 홍위병 분노
청년이라는 이 책이에요. 이 사람은 20년 가까이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BTS라든지 이효리 등에 대해서, 이효리는 또 마오라고 해가지고 시끄러웠지요. 그래서 BTS도 이제 벤플리트 상을 받으면서 한미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서 결국 굉장히 중국에서 공격받았고, 이효리는 마오라는 말을 했다고 인스타 계정을 폐쇄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교묘하게 조작하면서 이 분노 청년이라는 것, 온라인을 이용해서 맹목적으로 애국하고 광적으로 외국을 해쳐가고 자유주의적 지식인을 공격하는 홍위병을 육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인 중화주의를 갖다가 중국 정부가 악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분노 청년이라는 그야말로 현대판 홍위병은 문화혁명 당시에 홍위병들이 젊은 이 청년들이었는데 모택동의 권력을 이용당했듯이 중국 공산당에 이용당하고 있다. 과거의 홍위병의 사상적 무기가 사회주의라면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 분노 청년의 무기가 애국주의다. 홍위병은 자산 계급을, 분노 청년은 외국을 공격, 그 뒤에 아우르고 있는 이 사상은 중화주의라는 거죠. 모든 서양이나 다른 나라를 비난하고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세상이 중국을 존경하고 중국이 요구하는 것을 해야 된다. 위대한 고대 문명을 가진 사회주의 대국 중국을 세상이 존경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반대하는 데 대해서 분노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뒤섞여 가지고 애국주의 중국의 공산주의 교육과 편견 문화가 뒤섞여서 시진핑 민족 국가가 그 대상이 됐고, 이것이 지금 나타나게 된 데는 중국 공산당이 외국에 대해서 비이성적 감정적 극단적인 자극을 하고, 최근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아마 중국 이 젊은 사람들의 사회적 불만을 이 외부에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 중국이 2000년까지는 열광했는데 저들이 좀 크고 나서 보니까 한국이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한류가 중국을 좀 뒤덮으면서 기분이 나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중국이 일본은 인정을 좀 하는데 한국까지 저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쾌하다. 저건 우리나라 식민지다. 홍콩 시위도 지지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한국을 속국으로 바라보면서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을 김치, 즉 파오차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한국이 이 중국의 문화를 흉내내고 갖고 가가지고 자기 것처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젊은 청년들도 이 내용을 다 알지 않겠어요? 이 대중들이 방송, 유튜브, 게임에서 한국의 고유 문화가 중국의 돈이나 중국의 반발 등을 의식해서 중국식으로 둔갑할 때마다 반발을 했지요. 그래서 이런 대중의 반발이 공정함에 민감한 MZ세대라는 젊은 층에서 굉장히 2030을 중심으로 깔려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4050 세대가 공감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비판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걸 뭐 혐중이나 반중을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역풍을 받는다 어쩐다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많은 분노가 폭발된 부분은 단지 역사적 사실 왜곡이나 또 이런 이 중국 의상, 음식, 건물 등을 갖다가 흉내 넣어서 한국에 표현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최근에 이 경제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젊은 층의 반중 정서가 도를 넘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어디든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수업 도중에 요즘 대학에 중국 애들 많잖아요. 큰 소리로 말하고 수업 들으면서 구운 김을 뜯어먹고 그리고 강좌 리스트를 꿀팁이라고 공유하면서 그냥 쉽게 점수만 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해외 유학생이 14만 2천인데 중국 유학생이 7만 명, 그 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유학생이 100명이 넘는 서울 소재 대학이 17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애들과 굉장히 만나면서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분노하게 되고 실체를 알게 되고 최근에 홍콩 시위가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콩 시위를 갖다가 진압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 그리고 중국의 오만한 민족주의, 그리고 문화적인 압박,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들어온 중국 사람들의 행태, 그리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이 무례함과 그리고 마치 상전이 노비 부리는 듯하는 태도, 거기에 꼼짝 못하는 문정권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일자리 난 시대에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일자리를 이렇게 소멸시켜 가는 거.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이 반중, 이 혐중에 대해서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다. 이제사 젊은 사람들이 진실에 눈을 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중국하고 가까이 가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